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신 건지 아니 학생분들이 요청하신 건지 이 자리를 진짜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직업적으로 여기 보면은 롤모델에게 궁금한 점,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란, 뭐 패션이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은 100명이었어요. 그런 학교에 있다가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였어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꾸미고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중학교 때 좀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면서 나도 변해야겠다. 저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나도 저렇게라도 옷을 입어봐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패션을 접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잘 어울리지? 뭐가 이쁘지? 옷을 입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패션을 엄청 딥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친구들 쇼핑도 도와주고 스타일링도 해주게 되는, 패션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패션 브랜드 이런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동대문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대문이 패션의 메카로 제일 유명했거든요. 엄청 꾸미고 왔죠. 걸어가는데 기획사에서 스타일이 좋아서 한번 오디션 봐볼 생각 없어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거예요. 오디션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제주도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서울 가면은 이런 기회야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돌아갔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공부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막연히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때도 패션 전공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방송 쪽 계열이면은 그래도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방송 연출 PD과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또 패션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전 학기 학점 다 F,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휴학하고 군대를 갑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패션을 무조건 직업을 삼아야겠다. 전역하자마자 패션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아보키 알아요? 박태준 알아요? 웹툰 외모지상주의 웹툰 알죠? 그분이 10년 전에 아보키라는 쇼핑몰로 엄청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보키 쇼핑몰을 보면서 나도 아보키가 돼야겠다, 막노동을 하면서 딱 600만 원 모아서 쇼핑몰 창업을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쇼핑몰을 하면서, 친구가 엄청 유명한 모델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도의, 원래 잘 돼야 되잖아요. 쇼핑몰은 망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옷을 떼오고 모델 친구를 스타일링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청 직업을 찾아보다가 TV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직업을 선택을 해야겠다. 다행히도 스타일리스트 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전과를 하게 됐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 다 1등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고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패션 스트릿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옷 잘 입는 사람들 이렇게 포스팅하는 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로 저는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팀에서 배우들과 아이돌들과 함께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재밌긴 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달랐어요.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내내 주말 다 일하는데도 한 달 월급이 30이었어요. 옷을 살 수도 없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초라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서포트를 하는 느낌?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월세 내기에도 너무 벅찼거든요. 광고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을 찾게 됐어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광고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를 알려야 된다, 나를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브랜드 디렉터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버린 거죠. 지금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기보단 모두의 스타일리스트이자 패션 크리에이터로 직업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트렌드가 엄청 빠르거든요. 트렌드에 맞게끔 나의 직업을 바꾸는 것도 앞으로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안 맞거나 너무 힘들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찾아보면서 노력하는 과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 이런 걸 선택하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제 나이인데도 백수로 지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이거 패션이란 뭐라 생각합니까? 이거 누구 질문이에요? 모델 질문? 친구는 패션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패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자 태도라고도 생각 들어요. 우리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정장을 입었을 때와 편하게 추리닝을 입었을 때 나의 태도, 말투, 걸음걸이까지 바뀌거든요. 결혼식장 갈 때도 예의를 갖춰서 입는 거고 운동을 할 때는 편하게 입는 거고 저는 문화라고도 생각 들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나는 액션 영화가 좋아, 멜로가 좋아, 코미디가 좋아. 패션도 마찬가지로 나는 스트릿이 좋아, 댄디한 느낌이 좋아, 캐주얼한 느낌이 좋아. 이렇게 취향이 생기는 것처럼 저는 패션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패션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리고엔스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리고엔스의 감성을 넣은 가구들이 나와요. 더욱더 독보적인 느낌도 있고 훨씬 더 큰 가치로 매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입지 않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롤모델은 누구신가요? 제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스테파노 필라티 같은 경우에도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 제냐라는 브랜드는 좋아하진 않지만 디자이너 자체의 룩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람은 감각적인 디자이너겠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제 직업을 보여줄 수 있게 입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지금 가죽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사람 가죽 바지 입고 있었어. 저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바지로 저를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업에 맞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착용하는 옷 브랜드. 사실 저는 한 달에도 한 150개의 브랜드 정도는 입어요.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브랜드를 좀 이야기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개성 있는 걸 입을 때는 전 앤더슨벨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접해요. 확실히 좀 차별성이 있고 개성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해외 브랜드도 슈프림이나 스투시나 발렌시아가 같은 스트릿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패션 크리에이터로서는 제가 첫 번째로 100만을 달성을 했잖아요. 구독자 수에 대한 목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브랜드와 패션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해외로 나가고 싶은 게 꿈입니다. 100만이라는 패션 유튜브 채널이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패션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우리나라 브랜드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명감처럼 살려고요. 최근에도 파리 갔다 왔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다, 알아봐 달라. 지드래곤님이 너무 핫한 패션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좀 선두주자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년 1월에도 파리 또 가요. 돈 엄청 쓰고 오거든요. 비행기 값이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브랜드 엄청 좋거든요. 퀄리티나 가격적인 면도 해외 브랜드 못지않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패션 쪽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망하지 않을 직업은 전 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계가 대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세탁소가 잘 됐었는데 이제는 무인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소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계로 대체될 건데 예술적인 디자인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패션은 쭉 계속되지 않을까. 새로 생겨날 직업이라고 한다면 패션을 주제로 한 크리에이터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뜰 것 같아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브랜드가 있고 몇십만 개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아이템들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나 다른 직업군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패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소비자분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면서 좋지 않을까?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스타일리스트를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걸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에드렐로스 브랜드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뭐였나요? 너무 많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만 만들 수도 없어요. 수익도 나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나만 좋다고 예술을 하는 거는 우리 세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판매도 잘 돼야 되고 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지금도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나요? 패션을 많이 배웠다, 내가 변했다, 옷을 잘 입어서 여자친구 사귀었다, 이렇게 입고 갔더니 취업에 성공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현재 우리나라의 패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패션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패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개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는 한 가지 스타일을 딱 유행하면은 다 그 스타일만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레트로한 트렌드도 오고 있지만 고프코어 이런 트렌드도 오고 있고 스트릿한 트렌드도 오고 있으면서 누구는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누구는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성숙해지고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션이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그 옷과 그 브랜드를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스타일을 싫어한다고 해서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나는 패션을 이 정도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를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1시간 내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래 주의해야 될 점이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브랜드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상호, 브랜드 네임.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타벅스를 정했어. 요게 있는지 모르고 브랜드를 다 만들고 로고 디자인도 끝나니까 상표권이 있는 거예요. 이 커피 브랜드였던 거야.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브랜드라는 건 쇼핑몰과는 달라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옷을 사입해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브랜드라는 거는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상표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이름을 정했으면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건지, 에드레로스를 만들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요것만 2달 걸렸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엘로스와 에드를 더한 건데, 리엘로스가 프랑스 말로 태양이었어요. 스펠링을 거꾸로 했는데 일단 태양이라는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나라에 솔레일, 리엘로 다 돼 있어서 그럼 합성어를 만들어야겠다. 에드라는 뜻을 더했거든요. 태양을 더하다라는 뜻으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셀럽들을 패션으로 보여주는 컨셉을 만들자라는 네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임스 딘을 모티브로 첫 번째 라인을 구성을 했었고, 그 마초적인 남자적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트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죽 자켓 입고 청바지 입고 그걸 모티브로 컬렉션 라인을 구성을 했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에서니 펑키스라는 프레피 룩의 대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을 또 모티브로 룩북을 구성을 한 것처럼,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 네임과 추구해야 될 컨셉이랑 잘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금 계획도 세워야 돼요. 1년 동안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옷을 판매를 할 거고, 나는 가성비 라인으로 기본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학생이 아니라 성숙한 고퀄리티의 옷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 거야. 소재부터 가격대 형성부터 다르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게 된다면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고 생산이랑 공장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타겟 단계를 맞출 수 있는 공장을 찾아야 되고,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일단 궁금한 부분은 다 답변 드린 것 같고, 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푸마랑 팬하고 콜라보 하셨는데, 옷을 만들거나 콜라보를 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번 푸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축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때는 푸마가 가장 핫했어요. 제 스토리를 넣고 싶었어요.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단 컬러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열정과 경험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그린 컬러를 가장 많이 입었더라고요. 인살런스 트렌치 코트나 코트를 콜라보할 경우에는 옛날 군복 사진들을 엄청 스크랩해서 가져가요. 이런 디테일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들, 트렌드가 올 것 같은 컬러들을 옷에 많이 녹여내고 실루엣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푸마 말 나온 김에 제가 푸마 선물 주려고 280, 3명 녹색이랑 레드 있는데 좋아하는 컬러 있어요? 녹색. 이거 품절됐어요. 사실 친구들 거는 제가 4명밖에 없는 줄 알아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제가 오게 된다면 선물 드릴게요. 신발 어때요? 한번 봐보세요. 예쁘네. 잘 어울린다. 진짜 편하죠. 평상시에 조거 팬츠 같은 데 신어도 괜찮아요. 잘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만들 때 개성이랑 대중성 중에 뭘 더?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아직도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개성만 표현을 하기에는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중적인 느낌의 개성을 조금 한 3방울? 너무 노멀한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노멀한 걸 만들 경우에는 진짜 가성비가 깡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의 컬러나 핏이나 개성을 넣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너무 노멀한 건 그 유니클로에서 H&M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단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저는 옷을 입을 때 지금 어깨 부분이 조금 크잖아요. 이런 옷을 좋아해요.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더 남성적이면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을 특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옷에다가 넣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을 입을 때 제 스타일이 딱 뭐가 맞는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지만, 입었을 때 자신감 새기고 멋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는 제가 볼 땐 키도 크고 비율도 좋아가지고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옷들 중에서도 나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예를 들어 키가 크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깔끔하게 생겼어. 그럼 이런 깔끔함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것도 좋은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의 단점을 가려주는 것도 좋은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만족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계속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 어때 보여? 너 멋있다.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옷과 패션이란 건 자기 만족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저 사람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패션.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선생님, 야 선생님 안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연수막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내가 깡 할 테니까 화이팅! 오케이, 깡! 화이팅! 셀카 찍고 싶은 사람. 셀카.